자, 페이지 155쪽 5번. 2, 3번까지. 5번 볼게요. 2, 3번을 하든 5번을 해도 똑같으니까. 자, 일단 1번은 어떻게 나왔냐면 여기 마이너스로 대전된 대전체가 위에 있고요. 중간에 도체판이 하나 있네요. 그리고 그 밑에 뭐가 있고 검전기가 있는 거고. 그럼 어떻게 되냐라는 걸 따져보자고요. 그럼 저 도체판에서 뭐가 일어난다? 정전기 유도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얘가 전자를 밀어낼 테니까 이 도체판에 골고루 있던 전자들이 자유전자들이 아래쪽으로 쏠리겠죠. 그래서 위에는 플러스, 아래는 마이너스 이렇게 대전이 될 거고요. 그럼 이 금속판도 어떻게 될 거야? 플러스. 금속박은 뭐? 마이너스로 대전돼서 벌어지면 되겠죠. 1번 답은 끝. 2번은 뭐를 했다고? 얘랑 뭐가 달라진 거예요? 이렇게 마이너스 대전체는 똑같이 있었는데 판대기가 있고 이렇게 검전기가 있었는데 이 검전기를 뭐 했다고? 이렇게 접지를 시켰대요. 여러분들 접지는 뭐라고? 중성인 놈하고 연결이 된 거예요. 중성이라고. 그럼 이 검전기 전체는 다 전기를 떼었다 안 떼었다? 안 떼었다. 중성이니까. 그런데 표현을 할 때 얘는 도체판 자체는 얘 때문에 뭐가 될 거예요? 똑같이 위에가 플러스 아래가 마이너스. 그런데 요 부분하고 되게 가까운 부분 있잖아, 그치? 여기는 얘 때문에 이 부분만 뭐라고? 전자를 밀어줬으니까 살짝 플러스로 대전돼 있다고 그래도 돼요. 문제 이해돼? 요 끝 부분만. 얘는 벌어지면 돼, 안 돼? 안 돼. 그냥 쭉 늘어져 있는 거라고. 3번은 뭐가 됐다고? 이렇게 판때기가 있는데 도체판에 뭐 했다고? 접지를 시켰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 요 가까이 있는 부분만을 플러스로 얘기를 하고 얘는 기본적으로 중성이니까 밑에 있던 금속판에 전기를 띈다 안 띈다? 안 띈다.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접지는 중성하고 연결이 된 거라고. 오케이, 이해됐어? 네. 네. 그래서 5번 해결. 네. 네. 어려운 게 있는데 공전기에다가 손을 갖다 대놓고서 손을 갖다 댄 것도 검전기 대비 개 큰 전화를 포함할 수 있는 중성인 놈이 내가 된 거야. 그런 다음에 그 접촉은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하는 공전기에다가 제가 그러면 플러스 전압을 띄니까 마이너스 전압을 띄는 자들이 끌려와서 아니죠. 네가 지금 뭐라고 얘기한 거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대전체가 있는데 검전기를 접지를 시켰다고 얘기를 한 거잖아, 그치? 네. 그럼 이 전자 이동은 누가 결정해? 얘 때문에 결정되는 거야. 얘로 인해서 유도된 여기가 부분적으로 플러스가 돼서 얘가 때문에 이렇게 당겨와요. 이러면 안 된다고. 본인 이해돼? 얘가 결정하는 거니까 전자가 어떻게 이쪽으로 빠져나가야겠지, 밀어내니까. 그럼 전자를 좀 많이 얻으니까 뭘 많이 얻어 새끼야. 절로 간다니까. 누가 얻어? 누가? 제가 그래 네가. 그래서 그러면 제가 마이너스 전압을 써요. 아니 너는 개 큰 전화를 가질 수 있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서 2개 더 들어왔어. 어우 씨발 마이너스예요 라고 얘기하기 웃기잖아. 뒷글과 세상에 이야 티끌은 티끌이야 새끼야. 효과가 없다고. 됐어? 하기 싫어. 된자고. 네. 네. 티끌은 티끌이야. 티끌 자 그래서 힘이 되는 접지를 시키면 검전기는 기본적으로 벌어지지 않고 늘어진다는 거 그거 꼭 기억하라고. 이해됐지? 네. 7번 가볼게요. 태준 네. 밥집 가져갔어? 가져가. 메뉴 나물지 자 7번 가볼게요. 자 지금은 이렇게
망 같은 놈을 이 도체를 뭐 했다고? 접지를 시켰어요. 그래놓고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갔다. 그럼 이 접지된 놈은 뭐라고? 중성이라고. 중성이니까 여기서 정전기 유도 현상 있다 있고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안 일어나요. 일어나. 그래서 이 바깥에 있는 도체의 영향이 이 안쪽까지 미쳐 못 미쳐? 못 미친다. 이런 걸 유식한 말로 전기장 차폐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 이 접지시킨 이 도체망 때문에 바깥에 대전체가 있더라도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전기장이 차단이 됐다. 유식한 말로 전기장 차폐라고 얘기를 한다고. 오케이, 이해됐어? 네. 자, 답 1번이네요. 이 씨발 줄래? 야, 설명 다 했잖아. 이거에 의한 효과 없다고. 그럼 얘 벌어져 안 벌어져? 안 벌어져. 그럼 답이 뭔지 네가 알 수 있잖아. 아우, 답이 뭐야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네. 자, 그래서 답은 1번. 이 뭐냐면 뭐라고? 아니에요. 거절했습니다. 13번. 야, 이 귀찮은 문제도 넘어가라래. 13번 다음 실험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랬네요. 자, 가는 A와 같이 금속구가 전원체에 꼽혀 있대. 나는 뭐래요? 나는 뭐래요? B와 같이 플러스로 대전된 에보나이트 막대를 가까이 했대. 자, 지금 이렇게 접촉되어 있는 곳에서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했대. 그림 나에서.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요 두 개에 붙어있는 금속구에서 뭐가 정전기 유도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그죠? 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여기가 전자가 이쪽으로 딸려가니까 여기가 부분적으로 마이너스, 여기가 부분적으로 플러스로 대전이 되겠죠. 맞아? 네. 저런 상태야. 나는 다 C와 같이 두 개의 금속을 R만큼 떨어뜨린대. 그럼 얘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상태, 플러스 대전체가 있는 상태에서 떨어뜨린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여기 왼쪽에 있는 도체구는 정전기 유도에 의해서 뭐가 많아졌어? 마이너스가 많아졌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마이너스를 띨 거고, 좀 떨어져 있는 얘는 전자가 절로 넘어갔으니까 얘는 전체적으로 뭘 띨 거야? 플러스를 띄겠지. 맞아. 라는 어떻게 돼요? 라. D와 같이 에보나이트 막대를 제거했고, 그럼 지금 얘네들은 어떤 상태라고? 지금 이 상태 그대로라고. 라는 뭐 이렇게 돼 있다. 아우 귀찮아 씨. 근데 왜 에보나이트 막대인데 씨발 플러스를 띄고 있어. 어우 빡치긴 한다. 에보나이트 막대를 플러스를 띄게 할 수는 있어요. 플러스 대전체를 에보나이트 막대 갖다 붙이면 플러스 가지고 있던 전기를 에보나이트랑 나눠 먹긴 할 테니까, 그치? 그런데 에보나이트는 마이너스가 제일 잘 되는 놈이긴 하잖아, 그치? 예, 그래서 거슬리긴 한다. 자, 그 다음에 마는 라 과정에서 두 도체 A와 B를 접촉시킨 후 다시 떨어뜨린대. 그럼 얘를 보면 얘가 지금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로 떨어져 있는데 얘 전화량을 마이너스 Q라고 하면 얘 전화량은 당연히 얼마예요? 여기 있던 전자가 넘어가서 얘가 마이너스가 된 거고 얘는 플러스가 된 거잖아, 그치? 그럼 당연히 둘이 띄고 있는 전화량은 당연히 같아야 될 거 아니냐고. 둘이 근데 어떡한데? 접촉을 시켰대. 그럼 접촉시키면 어떻게 될 거야? 마이너스 Q 플러스 Q여서 접촉하면 중성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다시 띄었으니까 얘네들은 전기 띄었다 안 띄었다? 안 띄었다. 맞아. 개그치는 문제를 나보고 하라고. 자, 1번 나 과정에서 대전체를 접촉을 시키면 이 그림이 아니라 얘를 갖다 붙인다고. 갖다 붙이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이 플러스 대전체가 가지고 있던 플러스 전기를 전체가 나눠 먹겠지? 그럼 얘도 플러스 얘도 플러스가 되겠지?
그럼 어떻게 돼? 밀어내겠지. 그래서 1번은 맞고요. 2번 전기장의 세기를 물어봤는데 여러분들 도체 내부는 도체 내부 항상 전기장이 0이에요. 알라 그러지 말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끝내. 이건 나중에 가우스 법칙 가지고 증명을 해줘야 된다고. 그런 거 근데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거 나중에 일반 물리 할 때는. 근데 니들 영재고 입시하고는 전기장이 큰 상관이 없단 말이야. 몰라도 돼. 도체 내부는 항상 어떤 조건에는 상관없어. 항상 전기장이 얼마라고? 0이야. 항상 전기력 안 받는다고. 자, 그래서 2번은 틀렸고요. 3번 라 과정에서 A와 B에 가는 힘보다 A가 B에 가는 힘이겠지. B가 A에 가는 힘의 크기가 크다 그랬는데 이건 당연히 틀렸죠. A가 B를 B가 A를 뭐라 불러? 얘네들을 주어 목적어가 바뀌어 있으면 작용 반작용이라 부르는 거지. 작용 반작용은 항상 크기가 같아요. 그러니까 3번 틀렸고요. 가 과정에서 두 도체구 사이의 간격을 좁히면 당연히 여러분들 뭐가 나와요? 전기력식 어떻게 돼? F는 K R 제곱 Q1 Q2. 거리가 가까워지게 되면 힘은 당연히 어떻게 돼? 커지게 되잖아. 그러니까 4번 당연히 맞겠고요. 5번 당연히 어떻게 됐다고? 중성이 됐겠죠. 그래서 맞는 건 1번, 4번, 5번이 되겠네요. 13번 해결. 14번 자, 14번도 전기장 때문에 문제인데 자, 나오는 김에 전기장의 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여러분들 역학 시간에 중력장 하면서 전기장을 슬쩍 하긴 했잖아요. 그지? 자, 전기장 여러분들 전기장은 영작교 입시에서 중요하다 안 하다? 안 해. 근데 나오는 김에 그냥 얘가 뭔지 그냥 설명하는 거니까 그냥 들어. 자, 전기장은 기호를 2라고 해요. 자, 화살표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벡터라고. 자, 그래서 전기장은 기울 2라고 하는데 전기장의 정의는 뭐라고? 장은 어떠한 힘이 작용하는 공간이라는 개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치? 그럼 뭔 힘이?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놓고 전기장 내에서 뭘 띠고 있는 애가? 전하를 띠고 있는 애가 받는 힘이 뭐라고 했어? 전기력이라고 그랬잖아. 중력장 내에서 질량을 가진 놈이 받는 힘이 중력이듯이 식이 똑같아진다 그랬잖아요. 그치? 중력식이 뭐였어? F는 mg. 그럼 전기력식은 어떻게 된다? F는 q. 전기장 내에서 전하를 띈 놈이 받는 힘. 맞아? 그런데 중력장의 방향은 굳이 고려 안 해도 다 알아. 왜? 뭘 알아야 땡기는 힘만 있으니까, 인력만 있으니까. 그런데 전기력은 인력도 있지만 뭐도 있다고? 청력도 있어. 그러면 똑같은 전기장에서 플러스 전하가 받는 힘의 방향과 마이너스 전하가 받는 힘의 방향은 당연히 반대가 되겠지. 다르다고 하지 말고 반대라고. 맞아? 플러스가 오른쪽으로 힘 받으면 당연히 마이너스는 왼쪽으로 힘 받을 수밖에 없어. 그러면 전하 종류에 따라서 받는 힘이 달라지지. 그러면 뭐를 정의를 내려줘야 돼? 전기장의 방향은 플러스가 받는 건지 마이너스가 받는 힘의 방향인지를 정의를 내려줘야 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전기장의 방향은 꽤 중요해요. 영재학교 입시에서는 중요하지 않아. 그런데 이걸 정의를 내릴 때 플러스가 받는 힘의 방향으로 정의를 내렸을까? 마이너스가 받는 힘의 방향으로 정의를 내렸을까? 당연히
플러스 그러겠지. 그래서 전기장의 방향은 플러스잖아. 플러스 받는 힘의 방향이. 이게 전기장의 방향이 저렇다고. 전기장의 크기는 요 위에 있는 식을 적당히 버무리면 되겠지. E는 어떻게 돼요? E는 I식 바꾸라고. Q분의 F. 단위는 힘의 단위 뉴턴. 나눴다 퍼. 전하량 단위 플러 쿨렁. 그래서 뉴턴 퍼 쿨렁이 전기장의 크기예요. 오. 전기장의 단위라고. 자, 하나만 더 하고. 여러분들 자기력선 기억나시죠? 중학교 때 배우잖아. 네. 눈에 보이지 않는 자기장의 방향을 뭐로? 화살표로 나타낸 거. 맞아? 전기력선도 똑같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뭐의 방향을? 전기장의 방향을 뭐로 나타낸 거? 화살표로 나타낸 거. 자, 보세요. 여기 플러스 전하를 띈 놈이 있어요. 이 주변에 플러스가 있다라고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얘는 이 주변에 전하를 띈 놈을 갖다 대면 얘 때문에 당연히 뭘 받아? 힘을 받게 되겠지. 그럼 얘는 주변에 뭘 만들어낸다고? 전기장을 만들어낸단 말이야. 근데 전기장의 방향은 뭐? 플러스가 받은 힘의 방향이지. 네. 요 주변에 플러스가 있다고 생각해. 머릿속으로. 그럼 인력받아, 청력받아? 청력받아. 그러면 이 주변에서 이놈이 만드는 전기장의 방향은 당연히 여기서부터 멀어지는 방향이 되겠지. 네. 그래서 전기력선은 어떻게 그려져? 플러스 주변의 입자 주변에서는 이렇게 그려주면 돼. 이게 전기장의 방향이야. 이 전기장의 방향을 화살표로 나타낸 이 선을 보고 뭐라 본다고? 전기력선이라고. 전기력선은 시험에 안 나와, 영재학교 입시에. 그런데 뭐는? 자기력선은 나와. 전기력선이나 자기력선은 똑같은 개념으로 만들어낸 거란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 마이너스 전하 주변에서는 전기력선이 어떻게 표현될까? 당연히 이 주변에 플러스짜리 놓으면 얘 때문에 힘 받아가지고 딸려 들어갈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어떤 방향이 된다고?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이 된다고. 이 전기력선은 교차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안 되겠지. 갈라주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 이 선이 몰려 있으면 전기장이 셀까? 퍼져 있으면 셀까? 몰라요. 똑같아, 자기력선하고. 같이 기억하는 거야. 이런 게 전기장 개념이라고. 그런데 이거는 영재학교 입시에서 중요하다 안 하다? 안 하다. 오케이. 굉장히 빨리 뛰어. 병원을 가, 새끼야. 왜 나한테 그딴 얘기해? 화장실이랑 교실을 주시간 내내 왔다 갔다 셔틀런을 하면 심장이 셔틀런일 정도로 정확하고. 병원을 가려니까 왜 나한테 이딴. 어우 씨. 애네 아빠야, 새끼야. 왜 그딴 얘기해? 어? 좀. 엄마 누구야? 엄마 누구야? 신유이요. 제가 목격했어요. 야, 목소리는 넌데? 너 아니었어? 너였어? 네. 이리 와, 새끼야. 엄마. 어머니가 보시는 거 아니에요? 엄마가 보고 싶어. 그러니까 군대 갔니? 엄마가 보고 싶을 때. 아! 나는 즐긴다니까. 오늘 안 그래도 파마 왔다가 머리가 좀 빠글빠글 돼가지고 기분이 나쁜데 솔직히 엄마 뒤질래? 파마하셨어요? 엄청 많이. 빠글빠글해졌잖아. 있고 그런가? 아, 눈이냐고. 씨. 오. 자, 그래서 전기장은 전해야. 자, 문제 가봅시다. 14번 정리할 거 있으면 하고. 전기장은 중요하지 않아. 전기장 자체는. 근데 나중에 일반 물리 할 때는 되게 중요하게 배우는 것 중에 하나예요. 지금은 입시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 뿐이지. 중요하다.
14번. 체크. 자, 문제 그와 같은 상황이래요. 자, 보기 바로 갑시다. B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은 얘네들은 하나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니까 일량이 작용하겠죠? 네. 그러니까 B가 받는 힘의 방향은 당연히 왼쪽이겠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 P에서 전기장의 방향은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P가 어디 있냐면 여기가 A가 있고요. 여기가 B가 있는데 A가 플러스 2Q, B는 뭐라고? 마이너스 Q. 그런데 중앙점이 P예요. 여기서 전기장의 방향을 따지라고 했잖아. 얘는 네. 얘가 만드는 전기장의 방향은 어느 쪽일까? 얘가 플러스잖아. 여기에 플러스 입자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라니까. 그럼 플러스가 플러스를 밀리겠지? 네. 그래서 A가 만드는 전기장의 방향은 어느 쪽이라고? 오른쪽. 오른쪽이야. B가 만드는 전기장의 방향은 어디 쪽일까? 오른쪽. 여기 마이너스 자리가 있으니까 마이너스는 플러스를 땡길 거 아니야. 네. 어느 쪽? 이쪽이라고. 두 개가 같은 방향이니까 더하면 되겠지? 그러면 P점에서 전기장의 방향은 당연히 어느 쪽이다? 오른쪽이다. 그러니까 니은은 맞는 거고요. B를 P로 옮기면 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반으로 줄었죠? 네. 전기력식 어디 있어? 여기 있네. 거리가 반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힘의 크기는 몇 배? 네. 4배가 되겠죠? 그러니까 디귿은 틀렸네요. 네. 답이 그래서 니은 하나가 답이겠죠? 궁금한 게 있는데 사람 등을 이렇게 딱 세워놓고서 붙여놓은 다음에 뭐라고? 사람 등을 이렇게 딱 붙여놓은 다음에 엄청나게 큰 마이너스 제렌치를 가까이 되면 한 명이 플러스가 되고 한 명이 마이너스가 되죠. 일단 사람은 도체가 아니고요. 아, 그래서 정전기 요도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유전 분급이 일어나는 거예요. 됐어요? 너무 쉬운 것 같아요. 저 쉬워요. 도체가 아니야. 아, 내가 몇 번을 얘기해. 후드 기증 손바닥을 갖고 다니라고. 선생님 우리 한 번도 야, 네. 자 15번 가볼게요. 15번. 15번은 판때기가 전기를 띠고 있고요. 그 판때기가 풍선을 잡아 당기는 힘, 그 식을 뭐야? 아예 줘버렸어요. 거기 뭐라고 나왔어요? 그 식 그대로 써먹으란 얘기야. F는 9 곱하기 10의 9제곱이 K니까 K 4H 제곱분의 Q 제곱이라고 줬죠? 저거 써먹으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풍선이 받는 힘, 일단 풍선은 힘을 몇 개를 받아요? 지금 이렇게 판때기가 있다인데 이 판때기가 뭐였다고? 플러스를 띄고 있고요. 풍선은 지금 플러스를 띄고 있대요? 마이너스를 띄고 있대요? 응? 풍선은 마이너스를 띄고 있다고 문제도 줬죠? 네. 그러면 저 상황에서 저 상태에서 풍선이 정지해 있습니다. 여러분 정지해 있어요. R자 힘 얼마예요? 0. 그러면 저 풍선이 받는 힘은 도대체 몇 개인지부터 따지시면 되겠네요. 풍선이 받는 힘은 몇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누구? 세 개요. 세 개겠죠? 뭐뭐뭐? 중력. 중력, 전기력, 하나요. 줄이 잡고 있잖아. 줄이 작용하는 힘 뭐라 불러? 장력. 그래서 몇 개? 세 개. 이제 방향을 표시하겠습니다. 풍선이 받는 힘 세 개를 방향까지 같이 표시할게요. 일단 뭐 중력 어느 쪽? 아래쪽. 장력은 어느 쪽이야? 당연히 이 줄을 쟤를 밀 수는 없잖아. 어느 쪽? 아래쪽이겠죠. 위쪽으로 얘네들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뭐가 작용해? 전기력이 작용했죠. 요 세 개를 다 더했더니 얼마? 빵. 0. 그러면 끝나겠죠. 전기력을 F라고 하고 그러면 F 마이너스 mg 마이너스 장력 T는 0. 끝났네요. 네. 뭘 구하래요? 뭘까요?
1번은 뭘 구하래요? 5cm 장력. 장력을 구하라고 하래죠. t를 구하라고 하니까 자 일단 f가 얼마인지부터 구할까요? 9 곱하기 10의 9제곱 곱하기 4 곱하기 h가 얼마에 풍선하고 판때기 사이 거리 얼마라고? 몇 cm라고? 5cm네. 그럼 5cm니까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제곱의 제곱이야. 맞아? 네. 분의 전화량은 얼마래요? 전화량 얼마래? 10의 마이너스 6제곱 이거의 제곱이네요. 맞아? 네. 계산하자. 이거 계산하면 이런 거 계산할 때 숫자는 숫자끼리 하고 지수는 지수끼리 따로 빼고 그럼 어떻게 돼요? 숫자만 넣고 보면 얘가 25고 4네요. 그죠? 네. 그럼 얼마야? 100인가요? 네. 9 곱하기 지수 뒤로 빼자. 네. 얘 10의 마이너스 12제곱이고 10의 9제곱이야. 네. 근데 여기 10의 마이너스 2제곱 있지? 네. 그럼 위로 계산하면 10의 마이너스 8이고 여기 10의 9니까 10의 10만 남겠네. 맞아? 그러니까 얼마라고? 0.9N이라고. 맞아? 네. 자 지금 중력은 얼마예요? 중력 mg는 얼마야? 질량이 10g짜리잖아. 중력 가속도는 10이라고 줬고 10g이면 0.01 곱하기 10이니까 얼마라고? 0.1N이지? 네. 그럼 장력은 얼마냐고? 여기다 때려 박으면 되니까 장력은 얼마라고? 0.8N이 되겠네. 맞아? 그래서 뭔가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되게 단순한 문제예요. 15번 해결. 2번 풍선이 평형을 이룬 채 떠 있을 수 있는 h의 최대값을 구하랍니다. 그럼 뭐라고? 장력이 0이 될 때가 제일 멀리 떨어져 있을 거 아니야. 맞아? 네. 그러니까 2번 문제는 뭐 장력이 0일 때 곧 F 다시 하고 뭐가 mg가 그 두 개만 가지고 평형을 이루고 있는 거겠지. 맞아? 네. 근데 mg가 얼마였다고? 0.1이었죠? 그럼 F 다시가 0.1이 된 거잖아. 저 식에 바로 다시 때려 박을 거야. 0.1은 9 곱하기 10의 9제곱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의 제곱 곱하기 4 곱하기 h 제곱. 요 h를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네. 자 h 넘어가 보자. h 제곱은 4분의 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이고 마이너스 12고 이게 9니까 10의 마이너스 3이 있지? 네. 여기 10의 마이너스 2 하나 있으니까 여기 뭐 10의 마이너스 2가 나오네요. 그죠? 네. 끝났지 뭘. h가 제곱이 저거니까 h는 2분의 3 0.1이잖아. 곱하기 0.1 맞아? 네. 그럼 얼마냐? 1.5 0.15 미터가 답이겠네요. 네. 그러니까 몇 cm? 15cm. 그래서 2번 답은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16번. 16번은 뭐래요? 뭔가 읽어보니까 문제가 개빡치지? 조석이 뭐예요? 자, 조석 현상이 뭔지 아시는 분? 개뻘인가? 아그 해가 네, 조석 현상은 밀물과 썰물이 반복되면서 물이 제일 가득 들어있을 땐 뭐? 만조. 물이 쫙 빠져나갔을 땐 뭐? 간조. 땡. 만조와 간조가 지속적으로 반복된다고 주기적으로 그런 현상을 뭐라 본다고? 현상. 조석 현상이라 얘기를 합니다. 이제 어디야? 어디였어요? 맨 뒤에. 맨 뒤에. 우와. 아 여기 국지 안 가져가요. 야 그리고 잠 깼으면 들어와 새끼들아. 아 왜 나가서 지랄들이야. 씨. 아 이게 무슨 학이에요? 맨날 나와요. 4시간마다 나와요. 나오면 많은 거 아니에요. 사회적 하네. 말도 안 들어오는 거. 자 그러한 조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은 뭐냐? 달과 태양의 인력 때문에 그래요. 네. 지구가 자전을 하잖아. 네. 달이 땡겨, 태양도 땡겨. 그럼 그 안에 있는 유체는 달이 자전, 지구가 자전하면서 위치가 바뀌기 때문에 어떻게 힘 받는 위치가 달라지겠죠. 네. 그러면서 물이 한쪽 방향으로 쏠리게 돼. 그럼 물이 많아지고 적어지고가 지역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겠지. 그래서 밀물, 썰물, 만조, 간조가 생기게 된다고. 그런 현상을 뭐라 부른다고? 조석 현상이라 얘기를 하고요. 조석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힘을 조석력이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 조석력의 식이 개 어려워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 달의 인력과 태양의 인력이 있는데 어떤 게 더 큰 효과를 일으킬까? 달의 인력이 더 커요. 네. 지구하고 훨씬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석 현상은 뭐 달의 인력을 조금 더 많이 받는다라는 거. 오케이? 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만조가 일어나고 그 다음 만조가 일어날 때까지 걸린 시간은 얼마? 12시간 25분. 몇 분? 12시간 25분. 하루에 2번 만조가 일어나는 거고요. 2번 꼴로. 하루가 지나면 만조가 몇 분이 늦어진다? 50분이 늦어진다라는 게 기본적인 상식. 그 얘기야. 자, 이 문제는 뭘 얘기하고 싶었던 문제냐면 여러분들 달은 자전 주기와 공전 주기가 같아요. 어떻게 알아? 그 자전 주기와 공전 주기 때가 같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 뭐야? 달이 한쪽 면만을 볼 수 있죠? 네. 진짜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얘도 자전을 하기 때문에 항상 같은 면만을 보여준다고. 그러니까 맨날 토끼가 뭐 방아 찌른다 일단 개소리는 하지. 아. 달에 보이는 면이 달라지게 되면 토끼가 방아 찌는 모양이 달라질 거 아니야. 그래서 달은 뭐하고 뭐가 공전 주기와 자전 주기가 같아요. 오. 그런데 되게 많은 우주에서 많은 행성들 또는 위성들, 보통 행성이야를 관측하게 되면 공전 주기와 자전 주기가 같은 애들이 더 많아요. 태양계에는 없지만 거의 태양계를 빼 우주를 관찰했을 때 공전 주기와 자전 주기가 같은 애들이 더 많다고. 왜요? 그 이유를 여기서 설명한 거야. 전기력이지만 만유 인력하고 전기력이 비슷하거든. 그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낸 거라고. 되게 어려워요, 문제 자체가. 일단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어려우면 버려. 빨리 해봐. 네. 16번 16번에서 뭐라고 나왔어요? 1번은 1-1번은 뭐래요? 응? 얘가 물방울의 모양과 위치별 전화 분포를 고르라고 하죠. 여기 이렇게 플러스로 대전된 물체가 있는데 여기에 동그랬던 물방울이 있대. 그럼 일단 뭐가 될 거야? 이 물방울이 뭐가 될 거라고 문제도 주어졌어요. 아주 작은 힘에 의해서 도형이 바뀔 수가 있다라고 얘기했잖아, 그치? 네. 자, 그러면 얘는 가까운 쪽은 플러스와 가까운 쪽은 뭐가 될 거고 마이너스가 될 거고, 먼 쪽은 뭐가 될 거야? 플러스가 될 거라고. 맞아? 그런데 이 모양이 둥근 모양이었는데 얘가 어떻게 될 거라고? 이 아래쪽이 마이너스가 될 거고 위쪽이 플러스가 될 거야. 이 플러스가 마이너스는 당길 거고 네. 플러스가 저 위쪽에 있는 플러스는 밀겠지. 네. 그럼 얘가 어떻게 될까? 양쪽에서 잡아 당긴 효과가 되지. 그래서 저런 동그란 모양이 아니라 이렇게 길쭉한 모양으로 이런 형태로 바뀌게 될 거라고. 맞아? 이해돼? 네. 그래서 1-1번은 답이 저렇게 나오는 거라고. 1-2번은 뭐래요? 몰라요. 얘가 뭐 한다고?
자전만 한답니다. 뭐가 한다고? 자전을 한다고. 자, 그러면 이렇게 있었는데 얘가 자전을 하게 되면 무슨 방향으로?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던 놈이 길쭉하게 돼 있던 놈이잖아. 근데 얘가 이렇게 돌아갈 거래. 네. 그럼 살짝만 돌려보자. 이렇게 돌아갔다고 치면 여기가 아래쪽이 마이너스고 위쪽이 플러스인데 이렇게 돌아갔다고. 네. 그럼 이 아래쪽은 얘가 이렇게 당기겠지. 얘는 플러스가 플러스, 얘는 밀겠지. 그럼 요 두 개의 힘이 이 돌아가던 자전의 운동을 도와준 효과가 돼, 방해하는 효과가 돼? 방해하겠지.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 자전이 멈추게 될 거라고. 와. 자전만 했을 때 뭔 얘기인지 이해돼? 그래서 자전만 하게 되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얘가 자전을 하면서 이렇게 돌아갔는데 그 돌아간 부분이 그 뭐가 됐다는 얘기가 얘가 자전하는데 이 대전체로부터 받는 힘의 방향이 어떻게 됐다고? 자전하는 걸 방해하는 쪽으로 형성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쟤는 자전 속도가 당연히 빨라져 느려질 거야.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자전을 멈추게 되겠지. 이해돼요? 네. 3번은 뭐래? 3번은 물방울이 뭐 한다고? 자전은 하지 않고 뭐만 한다고? 공전만 한대. 그럼 어떻게 될까? 공전을 한다는 거야. 그럼 여기 있던 새끼가 이렇게 갔다는 얘기야. 맞아? 그럼 여기 있던 놈이 공전만 하게 되면 이렇게 됐겠지.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라고. 맞아? 그럼 어떻게 될 거야? 얘는 얘를 당기겠죠? 요렇게. 얘는 얘를 미니까 이렇게 되겠지. 네. 그럼 얘는 뭐 한다는 얘기야? 이렇게 스스로 도는 회전 방향이 생기겠지. 네. 공전 방향하고 자전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회전하게 될 거란 말이야. 맞아? 그래서 공전만 하게 되면 그 공전하는 거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뭐도 만들어진다고? 자전도 만들어진다. 맞아? 궁극적으로 요 공전하는 놈하고 자전하는 놈의 각속도가 결국은 같아지겠고 주기가 같아지게 된다. 오. 대박. 그래서 조성력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처음엔 공전만 하다가 자연스럽게 뭐가 하게 된다고? 자전을 하게 되는데 결국 그 둘이 같아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설명한 겁니다. 자, 2번도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은 뭐 갖고 설명한 거고? 전기력을 가지고 설명한 거지. 근데 실제로는 뭐야? 만유 인력 갖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맞아. 그런데 만유 인력에 의해서도 어떻게? 거의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달처럼 공전 주기와 자전 주기가 같은 형태가 된다는 거. 오케이? 이건 되게 어려운 개념이니까 그러나 보다 라고 하고 끝내자고요. 자, 그러면 설명 끝. 회로. 자, 예상으로. 넘겨보시면 몇 조 페이지? 163쪽 뭐라고 써있어요? 오메 껍질. 오메 법칙. 내용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요거 숙제는 다음 주 목요일까지. 목요일 날은 정상 수업 맞잖아.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까지. 뭐라고? 안오는 어떻게 정말 잠깐만. 잠깐만. 안 오면 어떻게 해요? 라는 개소리 하지 말고요. 여러분들 다음 주에 내신 때문에 빠지시는 분은 꼭 오세요. 복귀 하는 날 그 주에 수업이 되겠죠? 그때까지 하는 거라고. 이해돼? 네. 다시 다음 주에 내신으로 빠진다. 내 10월 첫째 주에 복귀를 한다. 그럼 10월 첫째 주 복귀하는 주에 다음 주에 해야 될 숙제를 그때까지 해서 오시면 된다고요. 뭔 얘기인지 이해돼? 네. 본인이 알아서 해. 그거는 모르면 질문하고 몰랐어 이딴 얘기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해도 보통 안 해. 그렇게 하는 거였어요. 보통 이따구로 얘기를 하지. 공부 못하는 거 티내지 말고
해. 내신은 잘 하고. 그러면 내신은 내신 안 되면은 최영쌤이 화팀장님이 오늘 드릴 거예요. 보시고요. 문제가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요. 나한테 말고. 우리가 듣겠습니다. 자, 제목이 뭐라고? 몸의 법칙. 몸의 법칙 몇 쪽이라고? 163쪽.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배웠던 거예요. 배웠던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은 문제만 열심히 풀면 되니까 간단하게 내용 정리를 해드릴게요. 맨 처음에 전하랑 얘기는 저번 시간에 설명 다 했어요. 전류부터 가겠습니다. 자, 전류 제발 전류라고 읽지 말고 자음동화 좀 해. 전류. 전류. 여러분들 저게 면접을 할 때 전류가 차이. 전류가 4만 페어라고 얘기하면 진짜 없어 보인다. 자, 전류는 기호가 I. 기호랑 단위랑 구분하세요. 암페어는 셋, 일곱, 하나, 둘, 셋, 여덟, 15 다 왔네. 자, 시골 갔대. 중수 여행 갔대. 올로만 다 왔어. 벌써 시골로 와? 화요일도 갔어, 새끼야. 이런 얘기가 저도 알고 있어. 이 새끼. 그냥 가서 그렇다고 한 건데. 뭐라 그랬어? 너도 가. 옛날에 못해요. 가버리라고. 추적도 안 그래. 자, 전류가 뭐예요? 전하의 흐름을 전류라고 합니다. 네. 전류 세기는 어떻게 구한다? 이렇게 구해요. I는 T분의 Q. 아는데요? 전류의 세기가 정의가 적어야 단위씩 한다. 얼마만큼의 많은 전하가 흘렀는지를 나타낸 겁니다. 전류는 저렇게 구한다. I는 T분의 Q. 식 나오면 바로바로 정리해. 단위는 쿨럼 퍼 세크. 이 쿨럼 퍼 세크를 뭐라 한다고? 대문자 A라고 쓰고 뭐라 읽어? 암페어라고 읽겠죠. 논란이. 그렇게 회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당연히 긴 게 플러스고요. 짧은 게 마이너스입니다. 네. 전류 방향은 어떻게 돼요?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가는 게 전류 방향이죠. 네. 그런데 실제 도선에서 전류가 흐르는 건 누가 움직이는 거예요? 전자. 전자가 이동하는 거지. 그런데 전자 이동 방향은 반대입니다. 반대예요. 꼭 기억해. 아는 거다. 옛날에는 뭐가 움직여서 도선에 뭐가 움직여서 전류가 흐르는지를 몰랐어. 그래서 그냥 플러스 극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간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한 120, 30년 전에 전자를 발견을 했다고 확인했더니 도선에서 전류가 흐르는 것은 전자가 이동하더라고. 근데 왜 안 바꿨어 전류 방향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이미 어? 오래돼서 너무 많이 해요. 잠깐만. 오래됐으니까 그냥 하던 대로 하세요. 이게 과학자야 씨발. 네. 맞지 않나요? 그렇게 학교에서 배웠는데. 중등은 그따구로 배워야지. 근데 생각을 해보자. 과학자가 기존에 있던 게 전혀 다른 거야. 이거 사실은 이겁니다. 그랬더니 야 그냥 하던 대로 해. 사람들 이렇게 하는데 씨발 그냥 하던 대로 해. 이게 말이 돼야 안 돼? 말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말이 안 되죠. 네. 실제로 여러분들 이거 전류 방향과 전자 방향이 반대잖아, 그지? 근데 이걸 왜 그대로 그냥 둘까요? 라는 게 대학교 면접에서 곧잘 물어보는 문제예요. 거기다 대고 그냥 귀찮아서요. 사람들이 많이 써서요. 그러면 너는 새로운 걸 발견해냈는데 사람들이 그냥 쓰니까 그냥 냅두니? 네. 네. 이러면 과학자의 자질이 없는 없다. 거잖아요. 그러면 뽑혀요, 안 뽑혀요? 안 뽑혀요.
자,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들 전류가 흐르는 게 만약에 도선에서만 전류가 흘렀다. 그럼 바꾸는 게 맞지. 그런데 여러분들 전해질이라는 거 화학 시간에 배웠죠? 전해질이 뭐예요? 전해질이 뭐냐고. 전기가 통하는. 수용액 상태에서 전류가 흐르는 물질을 전해질이라 얘기를 하잖아. 그럼 거기서는 뭐가 이동하면서 전기가 통하는 거예요? 전류. 이온. 이온이 이 새끼는 뭘 물어보는 줄 몰라. 플러스. 뭐가 이동하면서 전류가 흘러요? 전류요. 뭐가 이온이 이동하면서 전류가 흐르는 거죠? 그런데 거기는 음이온만 이동해? 양이온도 이동하지? 곧 플러스 입자가 이동하면서 전류가 흐르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굳이 바꿀 필요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던 거라고. 이걸 오래됐어. 사람들이 익숙해졌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 어찌됐든 그렇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전자 한 개의 전하량을 뭐라고 한다고? 기본 전하량이라고 한다고. 얼마라고?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제곱. 이렇게 나와 있었어.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제곱 쿨롱이 기본 전하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자 몇 개가 있을 때 1쿨롱이라고? n 곱하기 2가 1이 돼야 될 거잖아, 그치? 그럼 전자 몇 개라고? 2분의 1개라고. 그럼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분의 1개니까 이게 얼마라고? 6.25 곱하기 10의 18개라고. 이걸 기억하지 말고 이걸 기억하라고 얘기했어.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번 시간에 한 얘기잖아. 자, 그래서 기본 전하량까지 얘기했어요. 전류 얘기했고,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보시면 뭐가 나와요? 전압이 나올 겁니다. 뭐가 나온다? 전압. 전압은 기호를 뭐라고 써요? V. 잠깐만. 기호를 볼트라고 읽으면 어떻게 읽? V 아니라 생각했어. 기호는 V. 전압의 정의는 뭐예요? 절. 을 흐르게 하는 능력이라고 씁시다. 얘는 에너지가 아니에요. 실제로 얘 단위를 뭘 써요? 대문자 V라고 쓴 거 뭐라 읽어? 볼트라고 읽죠. 볼트가 뭐냐면 줄 퍼 쿨롱이 볼트예요. 단위 전하를 옮기는데 한 1, 그거를 전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전압을 다른 말로 전위차라고 해요. 똑같은 말이에요. 두 지점의 전위의 차이를 뭐라고 한다? 전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전압을 힘 또는 압력 있다고 얘기하지 말고요. 그냥 이렇게 전류를 흘려주게 하는 능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전기 저항. 저항은 어떤 재질로 만드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당연히 값이. 그 다음에 얼마나 길게 얼마나 두껍게 만드냐에 따라 달라질 거라, 그지? 그럼 일단 전기 저항의 정의는 뭘까요? 전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예요. 방해하는 거니까 당연히 저항이 크면 전류는 작겠지. 맞아? 식이 하나 나올 거야. R은 로 S분의 L. 로가 뭐예요? 비저항입니다. 일반적으로 도체는 비저항 값이 작은 거고요. 일반적으로 부도체는 비저항 값이 큰 놈이에요. 오케이? S는 뭐예요? S 스퀘어 면적 반면적 L 맥스 길이. 저항은 면적에 반비하고
길이에 비례한다는 거. 오케이. 네. 당연히 그러겠지. 이게 저항입니다. 그런데 도체가 있고요. 부도체가 있는데 도체는 뭐예요? 전기 전도성이 큰 물질, 전기가 잘 통한다. 얘는 전기 전도성이 작은 놈. 왜 전기가 잘 통하고 왜 안 통하죠? 자유 전자 숫자가 많아서 잘 통하는 거고, 얘는 자유 전자 숫자가 적어서 안 통하는 거야. 오케이? 네. 근데 얘는 온도가 높아지잖아요. 도체는 저항이 커져요. 부도체는 거꾸로야. 온도가 높아지잖아. 오히려 저항이 작아져요. 아니 씨발 왜지? 왜일까? 그러게요. 뭐야 이씨 대꾸하지 마. 그러게는 뭐야 이씨. 왜 시비를 털어 씨. 왜 그래? 그러게요. 뭐야 이씨. 근데 근데- 높은 거랑 낮은 거랑 기준이 뭐예요? 뭐라고? 높은 거랑 낮은 거랑 기준이 뭐예요? 없어. 대충 보면 얘는 커, 얘는 작아. 정확한 기준은 없어. 알아서 뭐해? 자, 얘는 온도가 높아지면 저항이 커져. 도체는 왜 그럴까? 활발이 에? 뭐? 활발이라고 한 거 그런데 활발? 그냥 끄덕끄덕 알았어. 활발하게 더 얘기해. 이씨. 활발이 문명에서 저 맞아. 온도가 높아지면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지. 여러분들 보통 얘기할 때 자유전자가 있으면 원자 핵들이 있잖아요.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치? 이 원자 핵은 움직이진 않아. 근데 제자리에서 흔들리긴 해. 이걸 뭐라 불러? 진동. 그럼 전자가 가면서 실제로 원자 핵하고 부딪히진 않아. 원자 핵이 개짝아서 안 부딪혀. 그런데 원자 핵이 주변에 뭘 만들어내? 전기장을 만들지. 근데 얘가 흔들려. 그럼 이 전기장의 사이즈가 커진다. 그럼 전자가 그 전기장 영역을 통과하기 쉬워져 어려워져? 어려워져.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 저항이 커지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쉽게 뭐라고 쓰자? 원자 핵과의 뭐가? 충돌이 많아진다는 거 쓰자. 여기다 전기장이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기 힘드니까 이렇게 쓰는 거야. 근데 얘는 왜 뻐꾸기야 이씨. 얘도 온도가 높아지면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는 건 맞잖아, 그치? 근데 왜 얘는 저항이 작아져? 그래서 그 다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이라 이씨. 온도가 높아졌다는 얘기는 주변에 열 에너지가 많아졌다. 그러면 원자 핵에 붙잡혀 있던 전자들이 그 많은 에너지를 받아서 원자 핵으로부터 벗어나. 뭐가 돼? 자유전자가 되는 거야. 얘는 이유가 뭐라고? 자유전자 숫자가 많아지니까. 원체 적었던 놈인데 자유전자 숫자가 많아지니까 오히려 저항이 작아지는 거라고. 이해됐어? 뭐? 부도체도 조체가 될 수 있어요. 모든 물체를 마이너스 220도 정도로 다 낮추잖아요. 그러면 초전도 현상이 일어납니다. 저항이 0에 가까워져요. 그래서 모든 물체가 다 도체가 되는 거예요. 초전도체가 되는 거예요. 그걸 초전도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다음에 야, 잠깐만. 반도체는 도체랑 비슷할까? 부도체랑 비슷할까? 둘다 부도체랑 비슷해.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긴 하지만 반도체도 뭐가 온도가 높아지면 저항값이 커진다, 작아진다? 작아진다는 거야. 반도체도 같이 기억하세요. 저안 쏘는데. 초전도체 초전도체 특정 온도 이하에서
그 특정 온도를 임계 온도라 하는데 임계 온도 이하에서 저항이 0에 가까워지는 물질을 뭐라 부른다? 초전도체라 불러요. 여기가 온도, 여기가 저항. 어떻게 된다고? 얘는 이렇게 가다가 뚝 이렇게 간다. 저항이 있다가 특정 온도 이하에서 어떻게 된다고? 저항값이 0이 된다고. 이 온도, 특정 온도를 뭐라 본다고? 임계 온도라고 해요. 지금 임계 온도는 초전도체는 쓰긴 써요. 전선 고전압 송전선에서도 초전도체를 쓴다고. 여러분들 전기를 보내는데 전선에서 작지만 저항이 있거든. 그럼 전선에서 소모되는 열 에너지가 생겨. 그거보다 송전선으로 온도를 낮춰줘. 그러면 초전도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 쓸데없이 빠져나가는 열 에너지보다 온도를 낮추는 게 에너지가 덜 들어. 그래서 초전도체를 쓰긴 써요. 근데 이 초전도체는 보통 마이너스 한 107, 80도 정도 된다고. 근데 작년 올해 우리나라에서 상온 초전도체 해가지고 뭔가 얘기 나온 적 있죠? 네. 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이따니까 나한테 묻지 말고. 너무나 갑자기 마이너스 한 100, 여러분들 원래 초전도 현상은 마이너스 200도 정도 모든 물질이 다 있었거든. 근데 한 마이너스 50도, 그 50도 정도 올리는 되게 힘들었단 말이야. 몇십 년이 걸렸다고. 그런데 갑자기 한 150도를 한 방에 훅 올렸다고 하니까 맞나? 의구심이 드는 거고, 약간의 뭐 논문이 맞는지 틀린지 등등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 거야. 맞다 틀리다는 얘기 안 할게. 어찌됐든 초전도체는 그걸 뜻한다는 거. 오케이? 자, 그러면 초전도체까지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가 나온다? 오음의 법칙이 나옵니다. 뭐가 나온다? 오음의 법칙. 오음의 법칙은 뭐예요? 에? V는 I는 R분의 V.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 크기에 반비례한다. 저게 오음의 법칙이라고. 오케이? 네. 자, 저항 연결을 내용은 뒤에 나와 있는데 미리 설명을 할게요. 문제 좀 풀려면 여러분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걸 무슨 연결이라고 해요? 직렬 연결이라고 해요. 얘는 여기를 단위 시간 동안 통과한 전자의 숫자랑 여기를 단위 시간 동안에 통과한 전자의 숫자는 당연히 같아야 돼요. 다르면 이상한 거예요. 누가 처먹었다는 얘기라고. 물이 흘러가는데 여기 흐르는 물의 양하고 실적도에 여기서 흐르는 물의 양이 달라. 그러면 누가 처먹었다는 얘기잖아. 마찬가지라고. 그래서 전자는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직렬에서는 길이 하나에서는 시간당 통과하는 전자 숫자가 다를 수가 없어. 그래서 뭐가 일정하다? 아이. 전류가 일정하다. 까먹지 마. 자, 전체 전류를 I라고 할게요. 네.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I,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I1,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I2라고 할 때 직렬에서 뭐가 일정하니까 전류가 일정하니까 요게 다 어떻다고? 같다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V1,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V2라고 하면 전체 전압하고 V1, V2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돼? 당연히 V1하고 V2를 더한 게 전체 값이 되겠죠. 맞아? 여기다 오음의 법칙을 쓸 거예요. V는 IR, 전체 전압은 전체 전류 곱하기 전체 전 I1 곱하기 R은 I2 곱하기 R2. 그런데 I가 다 똑같다 그랬지?
그래서 전체 저항은 직렬일 때 어떻게 구한다고? 그냥 더한다고. 왜 더해지는 효과일까? 하나 있을 때보다 하나 저렇게 직렬 연결하게 되면 뭐가 길어지니까? 길이가 길어진 효과니까. 커지겠지, 그치? 그래서 직렬일 땐 뭐가 일정하고? 전류. 뭘 나눠 먹는다? 전압을 뭐에 비례해서? 저항에 비례해서. 두 번째. 가. 병렬 연결은 요렇게 연결한 게 뭐야? 요렇게 연결한 게 병렬 연결이에요. R1, R2, V. 병렬일 때 여기에 걸린 앞 서로 어떻다? 같아. 그래서 병렬에서는 뭐가 일정한 거다? 압이 일정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뭐 V나 V1이나 V2가 같아요.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I라고 하면 요 사이의 관계는 당연히 어떻게 갈라져서 나눠졌으니까 I가 I1 I1 더하기 I2가 되겠지. 다시 오메 법칙. I는 R분의 V. R분의 V가 R분의 V만 더하기 R2분의 V2. 그래서 V가 다 지워지면 전체 저항은 어떻게 구한다? 이렇게 구한다는 거 맞아? 맞습니다. 그럼 이거 정리하면 R은 R한 플러스 R2분의 R한 R2가 되겠지 맞아? 그래서 모분의 모, 합분의 곱 두 개짜리는 그렇게 구한다는 거 맞아? 병렬 연결된 저항값은 항상 작은 것보다 더 훨씬 맞아요. 작아진다는 거 맞아? 설명 다 한 것 같아요. 자 숙제는 몇 번까지예요? 많이 많이. 뭐라고? 끝까지. 몇 번까지냐고? 몇 번? 숙제는 32번까지가 숙제고요. 여러분들 25번 잠깐만 볼까요? 25번. 25번은 내가 다음 주에 내용 설명하면서 풀어버릴게요. 요 내부 저항 기전력은 다음 단원에 내용이 나와 있어서 그러니까 25번은 풀지 말고요. 내가 다음 시간 설명하면서 풀어버릴 테니까 뭔 얘기인지 이해됐지? 네. 오케이. 나머지 시간 동안에 자, 갈게요. 숙제 정리할 거 정리하시고 숙제하셔요.